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에서 온 예민아 이윤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실제 지금 나가는 대학생들보다 더 열성적이시고 더 예쁘시고 네, 에너지가 넘쳐서 앞에서 강의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의 삶과 행복이라는 주제로 또 인생을 바꾼 이 탈북민의 선택 2시간 안 됩니다. 1시간 반 정도 이야기를 수업이 아니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혹시 윤설미라는 예민아이를 한 번쯤 내가 어디서 본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손 좀. 어머 세상에 스타가 왔구만요.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요거 끝나면 다 100% 이 예민아이를 알게 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유튜브도 하고 있어서 저를 아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 요즘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화장실에 가는데도 설미씨 이렇게 하면 이제 되게 곤란하거든요. 네, 밖에 나가면 마트에서 설미 알아보는 분들 되게 많은데 오늘 또 가천농협에서 이렇게 귀한 자리를 내주셔서 오늘 모든 분들이 저를 알 것 같은데 모르시는 분들이 좀 더 많으셔서 제가 영상으로 제 소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요거 잘 안 넘어갑니다. 좀 넘겨주시라요. 네, 좀 넘겨주시면 안 됩니까? 넥스트. 예, 영어로 얘기를 해야 넘어가죠. 잘 안 넘어가는 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니? 넘어갔어요. 네. 혹시 노트북 안에 간첩이 들어간 건 아닌가? 혹시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예, 윤설미 제 소개입니다. 북에서 온 예민아인. 제 이름이 설미인 이유가 제가 태어나는 날에 눈이 많이 내렸대요. 그래서 아버님이 눈설자를 따서 북에서부터 부르던 이름이고요. 7살 때부터 아코디언을 전공했고 네, 2014년 3월에 대한민국 입국해서 현재 10년 차입니다. 네, 여기도 오디오가 나와야 되는데 오디오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도 하고 있고 여기 바로 채널 A 이제 만나러 갑니다. 7년 전에 저렇게 50살 같이 나왔어요. 예, 관리가 안 돼갖고 예민아이 탈북 과정에 너무 고생해갖고 네, 그리고 MBC 혓바닥 종합격투기에 나가서 한반도 새치어로 이름을 날렸고 사랑의 불시착 오해에서도 저렇게 아코디언 메고 다니면서 예민아이가 맹활약했던 저의 이야기 오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주자라서 오늘 연주하라고 악기 사실 가져오란 말 안 했는데 제가 메고 왔습니다. 하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제가 아코디언 비슷한 헤세디언이라는 악기를 가지고 왔어요. 풍랑 없는 전자악기입니다. 그래서 이 악기로 제가 반갑습니다와 아리랑을 연주해주면 어떨까 싶은데 괜찮죠? 네. 마이크 잘 나오죠? 네, 이 악기는 제가 세계 최초로 만든 장년도에 5년 동안 발명해서 만든 악기입니다. 탈북도 잘했는데 악기도 만든 예민아이. 네, 감사합니다. 소리를 좀 볼륨 올려주십시오. 네, 기존의 아코디언은 15kg짜리인데 얘는 5kg짜리예요. 5kg. 기존 아코디언은 막 비싼 거 막 예민아이가 막 2천만 원짜리 메고 다녔거든요. 이태리 동무들이 명품이라고 거저 비싸게 받아가지고 말입니다. 아코디언을 한국에서 생산 안 합니다. 대한민국이 삼성도 있고 막 좋은 거 많은데 아코디언 생산 안 합니다. 이유는 수요가 적기 때문에 우리 남한은 머리가 좋아서 돈 안 되는 거 안 합니다. 대한민국에 제가 와보니까요, 한반도를, 남북한을 제가 다 살아봤잖아요, 여러분. 근데 북한이 자원이 많고요, 한국은 자원이 없어요. 그런데 잘 살잖아요? 제가 이게 참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자원보다 더 소중한 자원은 인적 자원이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뇌가 좋습니다.
뇌가 보통 뇌가 아닙니다. 그래서 땅 밑에 숨어있는 그런 물질적 자원보다 인적 자원, 네, 이게 최고구나. 이것이 사람의 삶을, 선택을 자유하게 되고 지금 현재 삶을 선정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에미나이가 탈북을 3번밖에 안 했어요. 9번 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탈북을 3번이나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야 뭐 그렇게 징징대네 이런 분이 계셔서 네, 탈북 3번밖에 안 했고 2번의 강제 북송이란 걸 당했고요. 오늘 이게 여성대학이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이렇게 여성대학교에 강사로 서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한데 이제 반갑습니다 연주하며 그 생각했어요. 제가 이렇게 반갑습니다 연주 많이 하고 다녀요. 노래 불러갖고 반갑습니다 불러갖고 경기도권에 아파트 산 에미나입니다. 근데 농협에서 한 70% 대출 받아서 화장실만 내거 농협 동무들과 맨날 싸우고 있습니다. 왜냐면 전쟁을 치러야 되거든요. 이걸 뺏어오려면 아예 그래서 이제 맨날 돈을 벌어다가 이제 바쳐야 돼. 아직은 네 어찌됐든 음악 노래 반갑습니다만 불러서 야 반갑습니다 비싼 노래인데요. 저는 북한에 있을 때 반갑습니다 불러갖고 아파트 살 줄 몰랐어요. 이 노래는 원래 1980년대에 북한에서 만든 건데 북한에 일본에서 살고 있는 우리 제1교포들을 이제 위로한다고 북한 예술단이 나갔을 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동포 여러분, 형제 여러분 이렇게 만나니 반갑습니다. 이런 노래였는데 그걸 내가 한국에 와서 부를 줄 몰랐던 거죠. 그 노래를 부르면서 북한에서 노래 유명해요. 이 반갑습니다가 이거를 부르면서 야 언제쯤 저는 이 노래를 가지고 일본에 저는 일본하고만 어울리는 줄 알았는데 이게 탈북하니까 한국하고 어울리더라고요. 동포 여러분이. 그래서 한국 와서 부르면서 수많은 공연장을 다녔는데 오늘 아침처럼 이렇게 한 분도 빼지 않고 박수 쳐주고 호흡해주고 처음 하는데 이렇게 웃어주면서 에미나에게 힘을 북돋아 주려고 우리 가천시에 있는 농협 여성대학입니까? 네, 문화의식 수준이 대단히 높은 분들만 일부러 이렇게 골라서 안 치신 것 같아요. 이게 맞죠? 예, 왜 이렇게 곱습니까 얼굴들은? 네, 그렇게 해서 너무 감동을 먹었습니다. 내가 이 노래를 한국에서 부를 줄도 몰랐고 한국 분들이 이렇게 웃으면서 박수 쳐줄 줄도 몰랐는데 야 인생은 모르겠구나. 사람 사는 거는 정말 모르겠다. 내년도면 제가 40인데 제가 30대 대한민국에 올 줄 몰랐고 아직 통일이 안 돼서 사실 우리 볼 수 없는 상황인데 봤잖아요. 불법으로 에미나이가 와가지고다가 그걸 와서 너무 좀 뜨거웠던 것 같아요. 탈북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노래하면서 여러분들의 반응이 너무 뜨거워서 너무 좋아서 너무 호들갑 떨지도 않고 진짜 너무 이렇게 막 그러지도 않으면서 진심으로 박수 쳐주셔서 야 3번 탈북해도 내 잘 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 나 탈북하기를 잘했다. 탈북은 선택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태어나는 건 선택할 수 있나요 여러분? 네, 우리 엄마 아빠도 선택 못 합니다. 근데 이 에미나가 그걸 했어요. 태어난 나라를 선택한 에미나예요. 보통 선택이 아닌 거죠. 이거를 선택하게 되면요 엄청난 후회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여러분 결혼하고 후회해본 적 있나요? 우리가 엄청난 걸 선택해요. 좋은 것도 있지만 반드시 후회가 있다. 후회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후회되는 부분들이 탈북을 하니까 엄마 얼굴 못 봐서 어버이날인데 엄마한테 돈을 열심히 벌어 뭐하나. 엄마한테 돈도 못 보내는 에미나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서 뭐합니까? 우리 어머니는 소달구지도 없어서 못하는데 나 혼자 승용차 타서 뭐합니까? 나 혼자 이렇게 얼굴이 반짝반짝 얼굴이 강성대국으로 예뻐져서 뭐합니까? 내 친구들이 40대에 흰머리가 나와서 허리를 펴지 못하는데 북한에서.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할 때면 여러 가지 후회들이 있는데 그 후회 안에 갇혀 있으면 정말 잘한 일들이 많은데 그 잘한 일들이 다 묻혀버리면 인생이 완전히 바닥이 돼버리는 것 같아서 후회 안 하기로 했습니다. 네, 후회 안 하기로 했어요. 후회해봤댔자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가 후회를 한다고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후회한 부분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제가 후회한다고 우리 엄마 볼 수 있나요? 제가 이제 후회하고 싶어서 북한으로 간다면 내가 우리 엄마 하나 보고 싶어서 북한으로 간다면 김정은 동무가 저를 가만 놔둘까요? 저 에미나이 고조 남조선에 가서 북한을 그냥 혁명적으로 까더니 핵폭탄으로 아마
죽일 수도 있습니다. 저 보니까 저번에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이는 고사총으로다가 죽여버리더라고요. 자기네 고모부도 고사총으로 죽이는 김정은에게 제가 가면 살 수 있을까요? 그럼 제가 핵폭탄에 맞아 죽는다면 우리 어머님은 오기 잘했다 할까요? 저희 어머님 지금 마음은 어떤 줄 압니까? 절대 북한으로 오지 마라. 통일되기 전에는 생각도 하지 마라. 누구도 행복한 일이 아니다. 일단 선택한 그 삶에서 행복을 찾아라. 근데 쉽지? 행복하고 있었는데 이미 나이가. 그래서 제가 어떤 선택을 어떤 상황 속에서 했는지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하면서 제가 왜 대한민국에 감사하고 또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비타민, 인간 비타민 이런 걸 드리고 갈 겁니다. 이 비타민은 반드시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약. 그리고 오늘은 삶 속에서 제가 느꼈던 내가 이러한 이 뭐 감옥도 한 2번밖에 안 갔다 왔기 때문에 40 전에 감옥 2번 갔다 왔으면 인생 공중전 뭐 다 겪은 거죠. 그것들 속에서 내가 한 선택들을 인정하면서 여기까지 살아남은 그 생존 키트 같은 비타민을 나눠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고향은 지금 여기 보이시는 라선시, 여기 지금 한반도 지도인데 위쪽에 있어요. 영하 3, 40도예요 겨울에. 그래서 이렇게 춤을 딱 뱉잖아요. 그러면 어머 어떻게 혹시 우리 고향에서 오신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야 보통이 아닙니다. 네, 라선시에서 제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이제 남자들이 1, 2월 이럴 때는 어린애들이 오줌 싸면 그냥 바로 이게 내려가다가 밖에서 내려가다가 얼어버려요. 예, 그래서 북한에서는요, 한국에서는 강원도가 제일 춥잖아요. 북한은 제일 따뜻한 곳이에요. 이 반으로 딱 나눠보세요. 우리 강원도를 중심으로 반으로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강원도 사람들 뭐라 그러냐면 북한에서 맹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왜 강원도 에미나이들은 이렇게 걸어요. 따뜻한 데서 살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북한 기준에서 엄청 따뜻하니까 걸을 때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근데 한경도 우리는 춥기 때문에 그러다가 코, 눈 다 얼고 겨울에. 그러니까 우리는 몸이 먼저 앞에 나가 있어서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탈북민을 바로 알아봐요. 거리에서. 서울 거리에 서서 앉아있으면 저 사람 탈북민인데 함경도인가 강원도인가 황해도인가 평안남도 걸음씨를 보고 합니다. 근데 탈북민 중에 87, 80%가 함경도에서 왔는데 함경도 여성들은 몸이 앞에 나가 있어요. 달이 나오기 전에 먼저. 저도 그렇게 그런데 요즘 이제 많이 우아하게 이렇게 주선으로 하고 걸으려고 지금 남조선 온 지 10년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추운 곳에서 태어나서 걸음도 다르고 말도 빠릅니다. 함경도가 말이 빠른 이유는 겨울에 너무 춥잖아요. 빨리 말하고 마우라로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말하라고. 한국에 와서 한국의 빨리빨리는 빨리빨리도 아니에요. 그만큼 빨리 있는 함경도 라선에서 제가 2006년도에 1차로 탈북을 하고 그리고 2009년도에 또 왜냐면 2009년도에 북송이 되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3번 2006년, 9년, 2013년 이렇게 해서 제가 3번의 탈북 끝에 대한민국에 오는데 대부분 저 같은 에미나이들 보고 목숨줄이 질기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한 번 북송이 돼서 살아나오는 것도 기적. 감옥에서 살아나오는 생존율이 40%입니다. 근데 거기서 살아나온 것도 기적인데 그걸 몇 번 했다고요? 3번 했다. 예, 2번을 강제 북송당하고 3번 탈북. 그러니까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죠. 흔하진 않습니다. 제가 아침에 아까 9번 탈북한 분도 있다는데 그거는 정말 흔하지 않는 분이고 저같이 3번 탈북한 사람도 많지 않아요. 살아남았다는 게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위험한 걸 제가 모르고 탈북을 했을까요? 북한에서 만약에 탈북할 때 설마 나 감옥 보내겠어? 이렇게 하고 두만강을 넘었을까요? 아니면 죽더라도 한번 가보자 이렇게 했을까요? 맞습니다. 어머 어떡해. 내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오시 우리 엄마보다 더 잘하시네요. 여러분들 내 마음을. 저는 죽더라도 가보고 싶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산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산다고 사는 걸까? 제가 대한민국에 딱 왔을 때 대한민국의 삼성 회장님이 식물 인간으로 누워있을 때 왔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2014년에 왔을 때. 근데 그렇게 몇 년을 사시더라고요. 식물 인간으로. 제가 그걸 보고 저희 딸 보고 너는 절대 엄마를 저렇게 살리지는 말아라. 저걸 다 기부해버렸어요. 이 장기를 다. 그럴까봐. 내가 죽으면 따끈따끈할 때 필요한 분에게 주라고.
다 기부를 해버렸는데, 왜냐면 그걸 보면서 제가 북한에서 내 삶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식물 인간으로 오래 사는 거나 북한 땅에서 사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해버렸어요. 왜? 우리는 눈이 있어서 보고, 입이 있어서 말을 하고, 귀가 있어서 듣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도 귀 있고 눈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고 삶을 선택을 하는데, 북한이란 나라는 내 눈을 가지고 봐야 될 게 따로 있어요. 한국 드라마 보면 사형입니다. 내 입을 가지고 오빠 파이팅 사형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한국말 썼다고. 그 내 귀를 가지고 몰래 한국 라디오 들어도 감옥 가고 정치범 수용소 가야 됩니다. 결국 오장육부가 성성하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식물인간이랑 무엇이 다를까? 너무 처참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렇게 사는 게? 그걸 북한에서 제가 느꼈다는 겁니다. 내 삶이 그렇게 처참하다는 것을. 어떻게 느꼈냐면, 저는 원래 제가 사는 삶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최고면 원래 최고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이 뭐라고 하든 내가 좋으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에서 나름 단간분의 집에서 원하는 아코디언, 저 아코디언도 제가 북한 돈으로, 아까 북한에서 1,500불이면요. 당시 제가 7살 때 그 악기를 냈었는데 집 3채 값이었어요. 3채. 북한의 집이 500불 할 때 1,500불짜리를 낼 정도로 아버지가 부정부패에 아주 신이셨어요. 왜 부정부패에 신이셨냐면 해먹었는데 한 번도 안 들키니까 신인 거예요. 아니, 그 북한에서 저 예민한 뭐지 아버지를 저기 마이크까지 들고 굳이 과천농협까지 와서 아버지의 부정부패를 까발키느냐. 이것은 왜 제가 북한이라는 땅에 그렇게 환멸을 느낀지를 말해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숨을 쉬고 있는 이 대한민국 얼마나 그냥 숨 마셔도 감사한지 그것을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북한의 단간부인 저희 아버지 월급이 5,000원, 쌀 1kg가 5,000원 넘습니다. 6,000원, 요즘엔 6,000원도 더 넘는데요. 여러분, 흰쌀 1kg 사가지고 가족 식구 먹여 살릴 수 있습니까? 그건 먹여 살린다는 거는 그건 정말 예수님 아니면 못해요. 오병이어 아니면 못해요. 이거 신이 아니면 절대 1kg를 가져다 놓고 절대 못합니다. 이거 맞습니까, 여러분? 그걸 어떻게 먹여서 굶어 죽어야 됩니다, 원래.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아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 아버지의 부정부패에 혁명적인 공로가 있었다. 아버님은 딸을 살리기 위해서 부정부패를 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모든 것이 사회주의고 지상낙원이고 나라에서 배급 다 준다고 체제를 만들어 놨는데, 체제는 에덴 동산입니다. 그죠, 북한이. 체제로 봤을 때는요, 모두가 공평하고 집 걱정 없고 공부할 걱정 없고 공부 돈 안 내니까, 그리고 병원에 가도 무상책에 돈 1원도 안 내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림이 에덴 동산이라고 해서 실제 현실이 에덴 동산이 있나요? 없는 것처럼 현실적으로는 다 진행되지 않는다. 원래 달달한 사탕이 이빨을 썩게 하듯이 달달한 정책이 사람들을 썩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정책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부정부패를 해야 멋있는 사람, 그런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죠. 한국에선 부정부패하면 뉴스 나고 난리 났을 겁니다. 저희 아버지처럼 부정부패했으면 매일 벤자민 할아버지 달러를 주머니에다 차고 들어오는 분이셨어요. 그러면 이거 완전 한국 같아서면 3대가 멸족될 것 같아요. SNS상에서 아예 그냥. 그런데 북한에서는 괜찮은 그런 나라에서 태어나서 살면서 나는 아버지를 잘 만나서 너무 행복한 애미나이, 굶어 죽는 애들 보면 울지 않았어요. 아버지 잘못 만난 건데 그건 뭐 나도 운이 좋아서, 나는 복을 많이 받아서 뭐 어쩌래, 그런 아버지 만나래?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능력 없고 굶어 죽는 아버지 만나래? 나는 계급 사회잖아요, 북한이. 난 높은 계급에서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선택하지 않았지만 그런 집에서 태어나서 너무 행복하게 살았는데, 아버지가 가남에 오시고 집안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딱 주식 차트 같습니다. 주식 안 해보셔서 모르실 건데 저도 안 해봤는데 그림 봤습니다. 그림. 이렇게 갔다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런 시기를 겪게 됩니다. 내가 생각했던 세상, 선택한 적 없지만 누구보다 특별할 거라고 생각했던 나의 삶이 전혀 특별하지 않는 그냥 환경에 의해서 변화되는 그런 인간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있냐면 중학교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는 일이 생겼는데, 드라마, 북한에
지금은 법이 생겼어요. 2020년에 반동문화사상 배격법이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드라마 한 편을 보면 6년 교도소형, 드라마 2편을 보면 10년 이상, 드라마를 유포했을 경우, 예를 들어 야 오징어 게임이야 기가 막히다, 야 이거 그저 북조선 실사판이야 한번 보라, 딱 이렇게 권했을 때 이런 걸 유포라고 그럽니다. 권하거나 아니면 판매를 했을 때 돈을 주고 사랑의 불시착 2만 위안입니다 이렇게 팔았을 때 이런 거를 유포죄라고 하는데 그것은 사형, 무기징역 및 사형에 처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학교 98년도 요때는 제가 중학교 다닐 때인데 그때는 그런 법이 없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70여 년 전에 분단이 되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를 만들면서 북한의 김일성이 그때 당시는 러시아와 중국을 얻고 한국보다 훨씬 더 좋은 무기와 한국에 포 한 대 없을 때 북한에 몇백 대를 갖다 놓고 전쟁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큰 나라를 업었기 때문에 북한이 그때 당시 경제 상황이 한국보다 좋았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50년대 60년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김일성이 이런 생각을 했겠죠. 자기네 땅 한반도와 붙어있는 우리 육지로 붙어있는 가장 가까운 나라가 러시아하고 중국 아닙니까? 거기가 훨씬 자기를 더 원조를 많이 해주겠지. 대륙인 미국에서 한국을 원조 해주리라고 김일성이 머리로는 생각이 안 되죠. 왜? 학교 공부를 못했습니다. 김일성이가. 초등학교도 못 나와가지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들 김일성보다 훨씬 나온 게 지금 이 나이에도 공부한다고 나오시는 거 아닙니까? 배워야 돼요. 우리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사실 계속 끊임없이 배울 때 치매도 안 오잖아요. 근데 김일성은 배운 게 없어. 그러니까 그냥 1차원으로 생각한 거지. 설마 남한이 우리보다 잘 살겠어? 러시아하고 중국 그때 당시 구소련이 있어. 지금 러시아가 아니잖아요. 구소련 대륙의 4분의 1을 가지고 있는 구소련과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 북한과 딱 붙어 있잖아요. 남한하고도 아니고. 그러니까 당연히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국에서 아무리 원조를 한들 무슨 야들이 잘 살겠냐 싶었죠. 그렇게 해서 김일성이 그런 법을 설마. 왜냐면요 문화라는 것도 제가 보니까 중국 드라마와 한국 드라마, 미국 드라마 차이가 달라요. 미국 영화 보십시오. 스케일이 남달라요. 돈을 많이 썼다는 게 딱 알려요. 맞습니까? 남조선 드라마 보세요. 북한 거하고 남조선 딱 보세요. 스케일이 달라요. 돈을 많이 썼다는 게 딱 느낌이 오거든요. 따라서 나라가 돈이 있고 경제력이 있는가에 따라서 문화도 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드라마가 북한보다 훨씬 잘 만들어질 줄 북한이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에 완전 잘 만들어져서 북한 주민들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뭐야, 정신을 번쩍 차려보니까 1990년도 사람들이 막 200만 명씩 막 아사를 하고 학교 가다 보면 아이들이 굶어 죽어서 얼어 죽고 있는 애들이 막 깔리는 그때가 제가 초중고등학교 나올 때입니다. 그 시기를 북한의 김일성이 죽고 김정일 시대 겪으면서 북한에서 야 이게 사람들이 막 탈북을 하기 시작했죠. 탈북을 왜 하는가 봤더니 한국에서 오는 사람은 없어요. 그때 당시 한국도 IMF를 겪을 때고요. 남북한이 어려울 때 비슷하게 겪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역시 한민족인 것 같아요. 아플 때 같이 아픕니다. 한국이 IMF를 겪을 때 북한이 고난행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차이가 다른 게 대한민국의 IMF 때 200만 명 굶어 죽었나요? 그러니까 북한은 더 힘들다는 걸 보여줄 수가 있죠. 우리가 겪은 IMF는 그 정도 상황이란 북한 사람들 탈북 안 해요. 지금도. 사람들 굶어 죽는데 어디로 가나 봤더니 막 한국도 가고 인터뷰하고 북한에서 굶어 죽었습니다. 막 별 이야기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북한은 인터넷이 안 돼서 북한이라는 나라는 사람들을 꽁꽁 가둬놓고요. 남조선은 헐벗고 굶주렸다. 수원이는 오늘도 학교 갈 돈이 없어서 미군의 군화를 닦고 있다. 미군이 군화를 실컷 닦고도 애에게 먹다 남은 초콜릿 주는 그런 그림으로 교육을 하고 가스라이팅을 시켜서 남한이 한국보다 더 잘 산다는 건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저도 어릴 적에 남한이 항상 굶주린다고 그래서 헐벗고 굶주린 남녘동포 어린이들에게 이런 시를 쓰고 읽고 시험을 봤던 세대예요, 제가. 그러니까 항상 헐벗고 굶주린 우리 지금 북한도 사람이 굶어 죽는데 그보다 더 어려운 한국으로 가지는 못하죠. 그런데 한국으로 계속 빠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34,000명이 와 있습니다. 엄청 많이 와 있는 거죠. 저 청도군이 4만 명인데 함께 군이 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왔어요. 근데 그때 보니까 김정일이 물어봤어요.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장군님,
요즘 그 남조선 드라마 보고 남한이 훨씬 잘 산다는 거 국민이 눈치챘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야 총성을 울려라. 이래서 제가 이제 어릴 적에 북한은 공개 처형을 하잖아요. 원래 살인자는 공개 처형합니다. 저는 살인자 공개 처형하는 건 전 세계적으로 통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목숨을 앗아간 그 사람에게만 인권이 있고 죽은 사람에게는 왜 없습니까? 이거 아닙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북한은 살인하면 무조건 사형.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딱 하나 묻는 거 있습니다. 정당방위인지. 내가 살려고 강도가 들어왔는데 살려고 하다가 밀쳤는데 강도가 죽을 수 있잖아요. 정말 그것이 뭔 정당방위인지는 봅니다. 그리고 자수했을 경우 내가 정당방위다. 내가 정말 내가 살려고 하다가 저 사람이 죽었어. 그럼 빨리 경찰서로 가면 그거 살려주는데 15년형 감옥은 갔다 와야 돼요. 그거 절대 모범 출소가 없습니다. 살인자에게는 15년형이라는 당연 은혜를 주는 거예요. 실수로 죽였어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살인자도 얼굴 다 가려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살인자들만 사형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98년도에 가서 이제 사형을 여러 번 봤는데 남조선 드라마 유포죄 이런 게 나왔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이런 거. 남조선 드라마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왜냐면 저희 집은 당간부 집안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하지 말라는 건 하면 안 되니까 아버지가 엄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360편이나 한국에 360편 얼마 많아요. 드라마, 영화부터 시작해서 다큐멘터리 별걸 다 갖다가 파는 거예요. 여자가. 그 여자의 아들 앞에다 세우고 남편 앞에다 세우고 사용을 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키가 작아서 앞에 섰어요. 안 가면 안 돼요. 아이들이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왜냐면 하나를 쳐서 천을 교육을 하기 때문에 공포 정치를 한다고. 너네도 저거 한국 드라마 앞에 선 애들 오줌 싸요. 너무 무서우니까 정말 드라마 보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들게 하려고 그런 행위들을 하는데 저는 중학교 때잖아요. 중2병 얼마나 위대하고 거룩합니까? 저는 그게 안 먹혔어. 북한 당국에서 무섭게 해갖고 드라마 저는 그거를 보는 순간 중2병이 딱 도지면서 뭐지?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는데 끝까지 헐벗고 굶주린 남녀동포가 드라마를 얼마나 잘 만들었다고. 아니 헐벗고 굶주린 남녀동포들이 드라마 봤다고 사람 죽이는 거 이거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나라가 살인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살인자를 죽여야 된다고 하면서 사람을 죽이지도 않고 드라마를 유포했다고 그걸 나라가 살인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역시 중2병은 위대합니다. 대한민국에 오니까 중2병 무서워서 김정은 못 쳐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저 그거를 지금 고1짜리 애미나이 키우면서 확실히 알고 있어요. 중2병 거룩하다. 함부로 다치는 게 아니다 이건. 왜냐면 저는 중2병에 희한한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드라마를 볼 첫 번째 선택이 들어갑니다. 내가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왜냐면 혹시라도 한국 드라마에서 김일성이를 찢어 죽여라 이런 게 나와서 죽였다면 내가 조금 이해를 하겠다. 그래서 한국 드라마는 북한만 그냥 남조선 걔네들을 불살라버리고 이런 거 북한 걔네들을 이런 거 만드는 게 한국 영화인 줄 알았어요. 북한 영화는 다 그렇거든요. 남조선 걔네들을 놓고 총 쏘고 이런 영화가 있으니까 한국도 그렇게 만들었는데 수위가 겁나게 높은가 보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보지 않고는 저 사람이 죽은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제가 3일 동안 굶고 애를 썼어요. 왜 굶었을까요? 안 주니까 아버지가. 그래서 단식 투쟁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딸바보여서 한숨을 쉬더니 전화를 어딘가 하셨어요. 바로 보이부 동무들, 보이지 않게 일하는 대한민국에서 국정원 같은 사람들이 드라마를 관리하거든요. 비판적으로 남조선 드라마 좀 볼라 그기니까 그거 요즘 그 인기 많은 거 뭐 있으면 하나 좀 보내보라. 다 이렇게 했더니 요게 바로 북한의 세상입니다. 북한의 3대가 아직도 계속 꾸준히 가고 있는 이유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그 밑에 기득권 세력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왕을 계속 세우는 겁니다. 한마디로. 김정은이 죽었다고 김정일이 죽어서 여러분 통일되는 줄 알았죠? 솔직히? 근데 또 갑자기 어디서 본 것 없는 진짜 곰새마리 가족 중에 또 마지막 또 김정은이 올라가는 거 깜짝 요즘엔 또 김주애도 또 통통해가지고 준비하고 있더라고. 아버지 없으면 올라가려고. 그거 왜 그러냐면 걔가 올라가고 싶어 아니고 저희 아버지와 같은 그런 기득권 세력들이 그랬잖아요. 김정은을 제거한다고 북한 체제가 제거되는 것이 아니다.
쉽지 않아요, 그게. 정말 쉽지 않아요. 조선시대 왕시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하나 세워서 권력을 유지하려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은 불법을 행한다 이거예요. 그래도 자기들이 법을 만들기 때문에 김정은이 모르죠. 우리 아버지 드라마 말로 보는지. 예, 그렇게 해갖고 전화하니까 아버지보다 권력이 밑에 있는 사람이 드라마를 가져왔고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천국의 계단을 보게 됩니다. 사랑은 아예 무시착이 아니고 사랑은 예, 그렇죠. 이거 못하면 북한에서는 간첩. 북한에서는 천국의 계단을 안 본 사람은 다 간첩. 진짜입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쫙 드라마 보는데 우리 아버님이 그랬어요. 완전 남조선 계류들이 사회주의를 말살하려고 만든 거기 때문에 눈을 똑띠 뜨고 봐라. 그래서 눈을 똑띠 뜨고 봤는데 한 번도 북한 이야기가 안 나요. 천국의 계단에서 북한 걔네들을 찢어 죽여 이런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오고 총 쏘는 거 한 번도 없어요. 뭐 장군님을 위해서 이런 거 없고 자기네 대통령을 위해 목숨 바치겠다는 이런 또라이도 없고. 그래서 제가 북한의 또라이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드라마를 딱 보면서 한국은 북한과 전쟁하느라고 바쁜 게 아니라 사랑과 전쟁하느라고 바쁘더라고. 삼각관계가 이루어졌는데 얼마나 충격적인지 오빠가 동생을 사랑하고 재혼한 오빠를 맞았는데 오빠가 동생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그 동생은 또 여자 동생은 언니가 좋아하는 남자를 사랑하고 하여튼 저는 막 이게 어떻게 삼각인지 육각인지 어디가 헷갈려갖고 이 드라마를 이제 확 빠지게 되더라고요. 이것을 보면서 엄청 울었어요. 그 천국의 계단이 얼마 있으면 마지막 죽잖아요, 원사가. 보신 기억 나시죠? 그래갖고 그리고 저기 막 한태아 막 자기 동생한테 눈 준다고 눈을 막고 차로 사고 막 그런 사랑이 어디 있냐고 지금. 내가 태어나서 내가 아는 사랑은 장군님과의 사랑밖에 없었는데 이 남조선에서는 인간 대 인간이 사랑을 목숨 걸고 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제가. 그리고 거기 나오는 음악부터 시작해서 옷차림 승용차 끌고 막 다니고 재벌 3세들 집에서 목욕 거품을 처음 봤어요. 태어나 처음 봐. 나는 내가 사는 세상이 북한에서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에미나이들이 거품이 있는 저 거품이 저게 뭔지도 모르겠고 시커먼 국수를 먹더라고요. 짜장면 처음 봤어요. 짜장면을 저 시꺼먼 거를 그리고 껌이 잔뜩 붙은 빵을 먹더라고요. 껌인 줄 알았어. 질질을. 예. 뭡니까 피자. 어머 세상에 그런 거 막 먹고 뭐 그리고 한 번씩 이제 뭐 어디 놀러 가면 재벌 3세들은 그 유시장을 다 전세 내갖고 막 둘이만 놀고 뭐 그걸 보는데 야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남조선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국가에서 강제로 가스라이팅 시킨 거고 내가 들어보는 영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상 안에서 그 자유로움 뭐 여자한테 채웠다 그래서 선글라스 뒤집어 쓰고 인천공항 딱 타고 헤매 나가는 아니 이 정도 비행기 타려면 북한에서 내 아버지가 김정일이야 이 정도 돼야 하거든요. 아무나 갈 수 있는 이거는 말도 안 돼. 북한은 태어나서 내 고향에서 44km 지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도 비자를 떼야 되는데 15일 이상 걸려야 나와요. 이게 국내에서도 비자 떼고 다녀야 되고 그 외에는 못 다녀요. 여행 이후로는 못 다녀요. 전쟁 중인 나라에서.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근데 분명 남한도 전쟁 중에 휴전 상태인데 남한에선 전쟁을 무서워 안 하나 봐. 그냥 막 놀고 다니고 그러고 어디 하늘 같은 남자에게 김치 싸대기를 막 날리는 거 하면 막 정말 대리만족 되더라고요. 북한에서는 못하니까 우리 어머님은 항상 이렇게 밥상을 들어서 아버님에게 이렇게 놓고 엉덩이도 보이지 않고 이렇게 뒷걸음하면서 그런 집에서 딱 태어났는데 여자들이 싸대기를 날리는 거를 지나서 아예 빨간 김치를 갖다 다가 사람 먹고 죽기도 힘든 그 새빨간 김치를 얼굴에다가 그 비싼 옷에다가 막 그러다가 막 나중에 막 하얀 종이 싸대기, 돈 싸대기도 막 헤어지라고 딱 하는데 막 에미나이들이 그 돈 안 받겠다고 막 딱 그러고 야 이게 겁나게 잘 사는구나. 야 이거는 무슨 세계다? 신세계다. 이거는 내가 태어나서 내가 본 세상 중에 제가 이거를 보면서 눈이 확 뜨이면서 이야 요놈들이 북한 당국이 사람들 죽이는 이유를 알았던 거지. 자기들이 거짓말한 게 드라마에서 뽀록 나니까. 이거 한국 헐벗고 굶주린다고 했는데 이 드라마 한 편 보잖아요. 그러면 야 나 남조선으로 가자 다 나오죠. 어느 여자가 안 오겠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때려도 북한에서는 남자들이
한 대여섯 시 되면 술 먹고 여자 계속 때려요. 가난할수록 그런 거 아시죠, 여러분? 지금 보니까 남한도 옛날에 그랬대요. 남자들이 엄마들 때리고 그러는 시대가 많았대요. 그런데 북한이 지금 그보다 더 해요. 더 가난하니까 쌀떡에서 인심 난다고 화목한 집안이 몇 명 없어요. 단간부들이랑 저희 집같이 좀 먹을 게 좀 있어야 여보도 사랑하지, 먹을 게 없으면 여보 사랑하지 않고 여보가 무슨 백자로인 줄 알고 계속 여자하고 동태 북어는 두들겨야 맛이 난다. 이게 당연, 이게 무슨 나쁜 말인지도 몰랐어요. 북한에서는 남자들이 여자는 두들겨야 맛이 난대요. 맨날 때리고 이런 남자들을 보는데 드라마 보면 어떡해요. 하늘 같은 남자가 무릎을 착 끓으면서 반짝반짝한 다이아몬드를 막 주면서 좀 제발 살아달라고. 근데 얼굴은 막 권상우, 성승은, 원빈, 현빈 이런 얼굴이 다 주인공을 하니까 이게 눈알이 획가닥 돌아가는 거죠. 북한 예민한 입장에서는 야, 정말 내가 가서 저 오빠랑 살면 절대로 김치 싸대기를 안 할 것이며 저렇게 무릎을 꿇기 전에 내가 먼저 무릎을 꿇을 건데 내가 왜 여기서 살아야 되나. 근데 드라마를 본다고 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다. 이 예민아이가 특별하게 잘 본 거야. 한 번만에 딱 눈치채고 결심했습니다. 북한에서 연애하지 않으리라. 그때까지는 탈북하리라는 아니었고, 연애하지 않고 통일이 되면 내가 할머니가 되더라도 내가 남조선 오빠를 만나서 살겠다. 이런 마음을 딱 먹었어요. 그런데 통일이 아직도 안 됐어요. 제가 그게 10대 때 생각인데, 그래서 아빠한테 이제 저희 아버니가 제가 너무 드라마를 좋아하니까 한번 뒤에서 보더라고요. 남조선 아새끼들이 드라마 어떻게 만드는지 보겠다고. 딱 보시더니 이런 반응. 저는 우리 아버지가 태어나서 우는 거를 한 번도 못 봤어요. 남자의 눈물은 값비싼 거라고 이래서 한 번도 못 봤는데 갑자기 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나요. 이제 마지막 엔딩 은세가 죽어 막 이렇게 권상우가 막 안고 가서 차성수. 근데 제가 막 이렇게 하고 우고 있는데 뒤에서 어떻게 우냐면 이렇게 눈물이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누군가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하면 우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아주 손수건도 아니고 타월 세수수건을 가져다 놓고 막 이러면 나는 깜짝 놀고 그렇게 우는 사람을 처음 봤어요. 보니까 눈물이 바다가 되다 못해 아주 눈물 처음 봤어요. 남자 우는 거를. 근데 저희 아버지 단간부인데 얼마나 쪽팔려요. 딸 앞에서 그게. 남조선 드라마 보지 말라고 했다가 아버지 왜 김가?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새끼들 드라마 하나는 잘 만드는 거 많기래. 이렇게 하시면서 그다음부터 우리 아버지는 아예 이 감성과 자유를 표현한, 사람과 사람 사는 것을 표현한 거잖아요. 이 드라마에 빠지게 됐고 우리 집은 드라마로 인해서 더더욱 화목해졌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새벽 2시에 들어와요. 단간부니까 맨날 술 접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가부장적이라서 아버지 안 들어오면 밥을 안 먹여요. 아니 아버지는 위가 다 성장됐고 애들은 지금 성장하려는데 먹여야 되잖아요. 밥상에서 졸아요. 우리 아버지 오다가 그러다 그냥 자요 그냥. 근데 이 아버님이 드라마에 딱 맛을 들인 다음부터 6시 칼퇴 그냥 오지 않아요. 항상 드라마를 끼고 들어오세요. 올인 딱 이렇게 이브의 모든 것, 가을동화 이런 거 이렇게 끼고 오시고, 그 올가미, 약속, 가시고기, 가문의 연관 하여튼 뭐 너무 많이 봐서 저는 한국 드라마 이제는 안 봐요. 북한에서 너무 많이 봐서 재미없어요. 왜 재미없냐면 북한에서는 이거 보다가 들키면 죽는다 이러니까 쫄깃쫄깃하죠. 아주 숨 넘어가려고 대사 하나하나가 그냥 때려 박혀져요. 그 대사 하나하나가 이불 안에서 보니까 기가 막히게 빨려 들어가는데 한국 오니까 아무도 안 잡으니까 완전 재미없어요. 누구도 잡지 않아. 거기다가 채널이 막 900개가 넘는데 여기서는 이 드라마, 여기서는 미국, 여기서는 일본 뭐 별게 다 나오니까 재미없어요. 한국에서도 좀 드라마 좀 단속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감옥까지 보내지 말고 뭐 벌금이라도 내야 이게 영화가 재밌어져요. 영화 한국 진짜 안 본다니까요. 저는 그냥 이렇게 쇼스로만 잠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만 봐요. 왜냐면 어차피 주인공만 바뀔 뿐이고 스토리는 똑같이 삼각관계하고 그 재벌 3세하고 뭐 약간 부장님 실장님 이렇게 엮이는 거. 그래서 이제 안 보는데 그때 그 드라마를 보면서 아버지도 우리 집안도 한국 물류에 엄청 빠지게 됐고 저희 아버님이 이제 드라마 보다 정신이 헷갈려 나가가지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야
우리 집에 저 삶이 이 예민하던 남조선에서 태어났다면 지금 저렇게 살 텐데 딱 이런 말을 한 번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갑자기 자기도 딸을 엄청 잘 키운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아버님이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 드라마에서 미니스커트 입은 여성들 남자 앞에서 당당하고 남자를 싸대기를 날리는 그 건이 있는 예민아이들을 딱 보니까 얘가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걸, 얘 삶이. 이 생각하셨나 봐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말을 하는 즉시 제가 요때다 하고 딱 아버지 그럼 남조선으로 가는 거 어떻소 내가 딱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내가 살아있을 때 남조선으로 가다가는 국경경비청에 맞는 게 아니라 아버지 총에 네가 맞아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이유는 100%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0명이 가면 3, 4명이 성공해서 한국에 들어오는데 나머지는 가다가 경비대 총에 맞거나 두만강물에 떠내려가거나 아니면 북송이 돼서 감옥에서 죽기 때문에 그 상황을 아버지가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딸을 그렇게 위험한 그 곳으로 떠밀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세상 떠나셔야 탈북하겠구나. 만약에 내가. 이 생각을 했고 근데 그 생각대로 됐습니다. 아버님이 간암으로 49세에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이 그냥 몰락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몰락되는 시기가 바로 내가 탈북을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한 기회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우리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겼거나 집안이 몰락을 하거나 사기를 당했거나 이런 일들이 다 안 좋은 일들입니다. 다 악이죠. 하지만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그때 기회였었을 겁니다. 나를 키우는 시간입니다. 우리 집이라는 큰 배가 떠나다가 물에 잠기게 된 거잖아요. 배가 물에 잠기면 제가 죽습니다. 그 배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우리 세월호에서 정말 가슴 아프잖아요. 세월호 사건 있을 때 아이들이 뛰쳐만 나왔어도 살았습니다. 근데 아이들 보고 나오지 말라고 했답니다.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그 방송에서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들은 애들 죽었고 나오지 말라고 했음에도 생존 본능이 뛰어난 아이들은 뛰쳐나왔답니다. 그 아이들이 살았습니다. 그거랑 인생이랑 똑같습니다. 배가 가라앉으면 무조건 뛰쳐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그것을 제가 본능적으로 간파를 하고 집안이 가라앉을 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서 올라오는 시간이 바로 이 탈북 요정 7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혼자 스스로 뜰 수 있어야 구조라도 받는데 내가 물 안에 있으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소리를 안 치면 누구도 그 수심 깊은 바다 안에 들어가 있는 나를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은 아니요 저는 살면서 지금 현재까지 나한테 차려지고 있는 악순환들은 기회다. 어떤 것 좋은 환경이 기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좋은 환경은 나를 썩게 만듭니다. 감사를 뺏어가고 내가 편해질수록 좋아지는 게 아닌 걸 여러분 느낄 겁니다. 옛날보다 승용차 생기고 좋은 집 생겼는데 더 행복하나요? 옛날에 어쩌다 짜장면 한 그릇 엄마랑 같이 먹었을 때 그 행복감과 지금 나가서 짜장면 나가지도 않고 손가락으로 까딱하면 24시간 배달되는 이 시간에 그 감사함이 그만큼 없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돌아보면. 그러니까 저는 그 시간 그 어려운 시간에 저희 엄청난 기회가 돼서 탈북을 하려고 결심을 하게 됐고 살려고. 왜냐면 못 사는 거예요. 아버지가 부정부패 해하는 아버지가 죽으니까 중학교 음악교사 월급이 1,500원밖에 안 돼도 어떻게 먹고 삽니까? 남조선 드라마는 봐야 될 것 같고 밥은 못 먹어도 드라마는 봐야 돼요. 이게 드라마 한번 빠지면. 예, 근데 드라마 한 편이 얼마예요? 2만 원, 3만 원 이렇게 해요. 내 월급은 1,500원인데 그럼 뭐 어떡겠어요? 드라마 공짜로 보여주는 한국 와야죠. 방법은 있다. 하지만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일단은 북한에서 살던 한국에서 살던 무슨 일을 할 때 목숨 걸면 안 되는 건 없습니다. 내가 무언가 실패를 했다. 목숨 안 걸었을 겁니다. 목숨 거십시오. 내 목숨 걸면 일단 되더라. 목숨을 반 걸면 안 됩니다. 완전 거셔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태어났던 그 힘을 가져다가 진짜 아기 때 젖먹던 힘까지 해가지고 하면 되더라. 그래서 탈북하는 과정을 겪게 됐는데 만만치 않더라. 목숨 거는 길이 만만치 않았어요. 탈북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속혀서 넘어왔죠. 중국 쪽에 가면 막 너처럼 아코디언 잘하고 피아노 잘하고 이러면 천문학적인 숫자에 돈을 번다. 북한에 비해 보면 천문학적입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버는 돈. 중국이 제가 들어갔을 때 한국 돈으로 약 16만 원 정도의 월급이었어요. 2009년도, 6년도 때. 그러면 16만 원이면 대한민국에서는 웬만한 사람 일당이죠. 그런데 그 16만 원이 한 달 월급이면 한국 기준으로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북한 기준으로는 16만 원이면 북한 돈으로 8배를 곱하셔야 되니까 계산이 잘 안 되는데 한 100만 원에 12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북한 돈으로 한 120만 원 정도가 되는데 1,500원 받는 사람이 120만 원이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천문학적이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연주에서 돈을 버는 줄 알고 넘어가서 중국에서 돈을 좀 벌어야 한국까지 그냥 갑니까? 중국, 베트남, 라오스, 태국을 거쳐서 한국까지 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중국에서 돈을 벌어야 가잖아요. 태국이라는 나라, 태국이라는 여기 지금 제가 온 길이에요. 서울에 지금 라선에서 중국, 중국에서 베트남, 베트남에서 라오스, 라오스에서 태국까지 이게 7년이 걸렸는데 여기 중국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냅니다. 여기서 돈을 벌어요. 왜? 요 태국이라는 나라에 난민 수용소가 있고 한국에 저는 원래 북한 사람이지만 대한민국에 귀화하려고 합니다. 라는 재판을 하는 데가 전 세계적으로 태국밖에 없습니다. 탈북민들이 그래서 태국을 가는 건데 태국이 평화적인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쟁 중이기 때문에 탈북민들이 난민이라는 걸 인정해서 우리는 국제재판을 받습니다. 거기서 제가 전쟁 중인 나라에서 전쟁하기 싫어 오는 거 아닙니까? 남한에서 전쟁하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전쟁은 국가폭력이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겠다, 망명하겠다, 한국으로 귀하겠다라고 하면 여기서 재판에서 빵! 성공, 몽땅! 이 재판에서 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질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한다. 따라서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도 한반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이라는 헌법 3조가 있습니다. 그 헌법을 가져다가 대한민국의 변호사와 또 국정원 이렇게 저희들 해가지고 딱 이기면 바로 대한민국의 여권이 전 세계가 인정하는 합법적인 여권이 나오게 되며 그때 한국으로 비행기 타고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태국까지는 한국에서 손을 못 씁니다. 오는 데까지는 본인이 알아서 여기까지 불법으로 와야 됩니다. 북한에는 일반인에게 여권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거까지 알지 못하고 탈북해서 드라마만 보고 탈북한 거예요, 에미나이가. 그거까지 모르고 그냥 일단은 뭔가 해야 돼요.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생각하고 행동에 옮겨야 돼요. 딱 옮겼더니 현실이 인신매매였습니다. 그래서 두만강을 넘어서 인신매매로 팔려가게 됐고 생애 한 번도 당해보지 못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중국 사람들이 집에 들어갔는데 신발 신고 들어가고 집에서 춤을 뱉고 담배 잽더리를 없이 집 바닥에다 버리고 발로 삑삑 문대는 이런 비문명한 어머 세상에 양을 몇백 마리씩 양 방목을 하는데 똥냄새에 지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근데 내가 아무리 중국보다 훨씬 가난한 북한에서 태어났어도 북한에서는 엘리트로 살았다고 내가 이래봐도 사범대 나오고 내 이래봐도 당간부의 딸이었는데 내가 이런 대접받는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자존심 구겨지고 말도 할 줄 모르는데 돈 주고 너 샀다고 오늘부터 너 우리 집 며느리라고 하니 이게 사람이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때 죽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자살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그때 엄청난 후회를 하면서 내가 우리 아버지가 말하던 남조선 드라마가 북한 사회를 몰살하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특별히 만든 거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졌어요. 그래서 빠지지 말라고. 근데 내가 정말 그 드라마로 인해서 몰살당해서 이 시골에와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죽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오늘에 와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본 게 맞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선택을 한 다음에 이후에 오는 후회죠. 그래서 그냥 내가 이런 대접을 받고 이런 데서 이렇게 살 바엔 죽자. 그렇게 해서 죽으려고 딱 이제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목을 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커튼을 이렇게 집에 있는 커튼을 벗겼어요. 커튼이 길더라고요. 그래서 다 걸었는데 그래서 사람은요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죽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았던 그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사랑받고 존중. 근데 이럴 때 죽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40분에 한 명씩 자살하는 사람이 지금도 이제 우리 강리 안에서 2명이 죽었습니다. 평균. 그렇게 자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을 대부분 다 나중에 보면요. 사랑을 못 받았답니다. 사랑받았던 기억이 그를 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 엄마들이 그래서 사랑은 아이고 예뻐라 라는 것도 사랑이지만 저는 매 맞는 세대. 우리 어머님이랑은 아코디언 연습할 때 이만큼 회초리를 가져다 선생님에게 주면서 우리 아이를 사람 만들어 주시라요. 없으면 또 갖다 주고 그랬어요. 때리면서 연습시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사랑으로 느껴졌던 이유는 사랑은
존중하는 건 것 같아요. 내가 내 아이를 니까짓게 뭘 하겠니가 아니고 넌 할 수 있어 왜 못해? 라고 때렸던 거지 넌 안 돼! 라고 때린 게 아니었던 거죠. 넌 할 수 있어. 근데 네가 게을러서 못하는 거지 너에게는 충분한 그런 너에게는 그 자양분이 있다라고 어머니가 했었기 때문에 맞았던 그 어머니지만도 그 사랑 그리고 내가 가서 금상 받고 할 땐 눈물 흘리며 좋아하고 기뻐하고 아코디언이 이제 15kg밖에 안 되니까 무거우니까 어머니가 매일 메고 다니면서 겨울에 그 얼음판에 엎어 넘어지면일까봐 아코디언을 이렇게 애기처럼 메고 매일 왔다 갔다 2시간씩 걸어 다니면서 선생님에게 맨날 돈 주고 쌀 주고 하면 1대1로 배워주셨던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나를 곱게 고아라 고아라 귀하라 귀하라 키웠는데 내가 이렇게 죽으면 어디서 죽은지도 모를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사랑받고 존중받았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살아서 엄마에게 후회라 엄마에게 엄마 너무 죄송합니다. 엄마 두고서 탈북해서 이런 말이라도 하고 죽어야지. 얼마나 비겁합니까? 저는 잘못한 사람들이 죽음으로 잘못한 것을 표현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얘기해야지. 왜 잘못했는데 자기 혼자 스스로 죽냐 이겁니다. 그럼 정말 잘못한 건가 그것이? 그래서 제가 잘못했던 걸 말하고 싶고 그 다음에 죽어도 늦지 않으니까 아직 내가 젊었으니까 그래서 20대에 죽으려고 하다가 다시 커튼을 메워놓고 그 중국집에 충성하기로 했어요. 왜? 나는 돈이 없으니까 약간 충성해가고 돈이라도 훔쳐가지고 북한으로 다시 넘어가게. 돈이 있어 해가지고 이거 내가 지금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는데 중국어를 한마디도 모르 내가 지금 어디 떨어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말을 배우고 그분들하고 이제 뭐 아이 마마 이런 말이랑 시어머니를 뭐 아이 마마 난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이런 첫 이제 아는 게 뭐 아이냐고 빠바마마밖에 없으니까 그걸로 첫 말을 떼면서 말을 배우기 시작했고 마음에 들겠습니까? 인신매매를 팔려가는데 빡치지? 여러분 우리 결혼하고 살아도 어때요? 어떤 때? 내가 왜 이런 인간이랑 사나? 이런 생각 나죠? 근데 이거 난 사랑하지도 않고 갔으니까 저 인간이 어떨까요? 안 곱죠. 저 인간은 인생에 태어나지 말아야 될 인간이 태어나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로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인신매매 당한 거로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쁠 리가 없죠. 근데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나 돈을 훔쳐가지고 조국으로 돌아갈 이념을 안고 살았는데 돈이 농협카드 중국 농협은행 중국에도 농협이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중국 농협연항 이런 게 있어요. 그 농협은행 안에 돈이 들어가 있고 또 비밀번호를 이렇게 눌러야 돈이 나온다는 것을 알았을 때 배에 아기가 이만큼 컸을 때 그러니까 임신한 상태에서 북송이 되면 강제 낙태당한다는 걸 저는 북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그게 얼마나 처참하고 이 아이에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 북한에 가서 강제 낙태당해서 살아나오면 밟아버리는 그 북한 땅에서 아이를 낳는 것보다 차라리 중국에서 내가 유산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유산하고 빨리 도망가려고 그래서 계속 뛰었어요. 소파에서 떨어지고 침대에서 떨어지고 근데 나만 떨어지고 애는 안 떨어져요. 이게 인생이란 건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나는 분명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아서 탈북도 했고 근데 하고 보니 또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막달까지 와서 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근데 아이가 저는 정상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짧은 머리로 막 23살에 뭘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했는데 결국 병원에서 아이를 낳는데 너무 무섭더라고. 내가 이때까지 아이에게 했던 행위들 계속 떨어지고 이 아이가 혹시 팔이 부러지거나 다리가 부러지지 않았을까? 그때 그런 생각이 딱 정신이 이제 진짜 이제 아기를 낳게 이제 딱 수술대에 올라가니까 그래서 저 마취를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 마취하면 못 들어야 되는데요. 내가 얼마나 예민했는지 잠을 안 잤어요. 내가 눈을 바로 뜨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 아이가 정상인지를 알고 싶은 거야. 그래갖고 선생님이 아이를 다 꺼내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애가 정상이니까 근데 의사 선생님이 애를 떨굴 뻔해서 너무 놀라갖고 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자지 않고 있어. 수술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내가 애가 정상이니까 왜 안 자냐고. 그래서 애가 정상인가 하니까 애가 너무 정상이다. 헌정창 이렇게 말해요. 중국말로 헌정창 너무너무 정상이다 이 소리예요. 너무너무 정상이다 하는 순간에 뜨거운 눈물이 쫙 흐르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 후에 그 눈물 안에는
어차피 낳을 아이를 이렇게 내가 고통스럽게 했다는 그 후에 미안함이 있었어요. 정말 얼마나 뜨거운지 그때 몸이 차져서 그런가? 눈물로 얼굴이 디는 줄 알았어요. 이게 눈물이 쫙 나오면서 잠이 슉 들었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제가 수술을 다 마쳤고 아기는 없더라고요. 어디 갔냐 그랬더니 금방 수술했으니까 선생님들이 지금 보고 있다. 그러더니 선생님이 아기가 너무 건강해. 아기 좀 한번 안을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안아보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걸 안아야 되나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는 뭐라 그런 거는 천사라고 그러잖아요. 이 천사 같은 아이를 받을 마음이 내한테 있을까? 근데 또 싫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어머니 같지 않잖아요. 내가 엄마인데 그래도 그래서 조금 있다가 좀 가져와봐라 내 몸이 좀 좋아지면 이래서 아기를 안고 오는데 세상에 문을 착 여는데 아기는 천사라는데 무슨 천사입니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오는 거예요. 애는 잠잘 때 천사예요. 아시죠? 우리 다 키워봐서 아기는 잠잘 때 제일 이뻐요. 그 다음에 금방 났을 때는 말이 안 되니까 얘네는 표현을 오전 말았습니다 배고픕니다 덥습니다 춥습니다를 그냥 소리만 지르잖아요. 우리가 어른 보고 눈치채서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얘네는 소리를 지르는데 얘가 나한테 분노가 쌓였더라고요. 완전히 이렇게 울더라고요. 막 그래서 제가 딱 들으면서 이 아이가 아는구나 내가 어떻게 했는지. 그러면서 막 속으로 너무 막 버림받은 느낌이 들어요. 그 아이의 울음소리에서 내가 이 아이를 힘들게 했지만 이 아이도 나를 인정 안 하는 것 같고 나는 엄마에게도 내 스스로를 자택해서 여기까지 왔고 뭔가 모든 게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짧은 순간 애 낳으면 얼마나 슬퍼져요. 여자들이 우울증 오잖아요. 완전 온다는 소리도 안 하고 찾아오잖아요. 완전 떼거지로 엄청 많이 오잖아요. 우리 몸으로 눈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저 아이가 그 짧은 순간에 엄청 많은 생각을 했어요.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밉기도 하고 그 아이 때문에 인생 이제는 망가졌다 이런 생각도 나고 그래갖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선생님이 팔을 펴라는데 애가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저는 안고 싶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팔을 딱 펴는 순간에 아기를 제 팔에다가 누이는데 울음을 딱 그치더라고요. 순간에 울음을 그치고 우는 애가 눈도 못 뜬 게 미소를 보여줘요. 순간에 중국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엄마 냄새를 맡았네. 엄마 없어서 울었네.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제가 그걸 처음 들으면서 모성애가 이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진동을 쫙 하는데 엄마 냄새 맡고 얘가 너를 알아봤다. 엄마 없어서 울었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진짜 인생에 내가 계획했던 꿈 모든 게 다 무너나고 인생 뭐 있나. 내 얘 엄마로 사는 게 제일 멋있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꼭 끌어안는데 생각이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짐을 내려놨죠. 도망쳐서 돈을 훔칠 계획, 돈을 훔친 다음에 북한에까지 갈 계획, 두만강 넘을 계획, 엄청 굉장한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들이 다 무너났고 무너나고 시작하니까 인생이 그렇게 그러니까 짐을 내려놓는 거 행복해진다는 건 말할 여지가 없더라고요. 정말 한 끗 차이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생각만 했는데 소똥 냄새가 그렇게 향기로운 줄 처음 알았어요. 저는 아기 낳을 때까지 그 소똥 냄새 때문에 마지막 아기 낳는 날까지 저는 입덧을 했어요. 계속 토했거든요. 아무것도 못 먹고 저는 이 포도당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 정신 상태가 너무 힘든 상태에서 임신을 했었기 때문에 그랬었던 것 같아요. 아기 3일, 4일 만에 집에 들어가는데 엄마 소똥 냄새가 샤넬 향수보다 더 좋아. 너무 좋더라고. 그리고 오이가 딱 달려있는데요. 너무 예쁘고 오이가 무슨 또 그렇게 예쁘겠어요. 오이꽃이 다 시들어가지고 있는데도 그 꽃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오이를 막 따다가 된장에 찍어다가 신밥을 먹는데 너무 행복한 거. 왜 그렇게 좋은지. 산끝 차이, 생각의 차이는 나를 행복하게 하더라고요. 그 정말 모든 걸 내는 거 너무 행복해가지고 애기랑 잘 좀 살아보자 했더니 그저 사돈이 집 사면 배 아프다고 그저 중국 동물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행복하게 살라니까 옆집에서 신고해가지고 젖먹이 아이를 놓고 북송이 돼서 감옥에 가서 5년을 살았습니다. 생존율이 30-40%밖에 안 된다는 감옥을 경험하면서 제가 뱀도 잡아먹고 쥐도 잡아먹고 한 8평 정도의 100명이 수감돼서 살고 있는 그 감옥 안에서 온몸에 빈대가 이렇게 자다가 간지러서 손 딱 치면요 한 손에 빈대가 5마리, 7마리가 잡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녁에 이렇게 화장실 변소 들어가려고 보면요 사람들이 누워 자고 있는데 죄인들 이제 여자 교도소가 다 여자들이거든요. 에어컨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죠. 여름에는 그냥 홀딱 벗고 잡니다. 너무 더우니까. 8평 안에 100명이 150명까지 들어가니까 여러분 창문도 크면 통풍이라도 될 텐데 사람이 도망갔다가 머리가 빠지지 않으려 조그만 창문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숨막히는 그 지옥을 오늘 살았어요. 그 나오다가 보면요, 그냥 빈대가 발끝 때부터 머리끝까지 빈대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걸 보여요. 그냥 막 이렇게 이런 삶을 손톱 눈만큼도 온전한 피부가 없는데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미스코리아도 이렇게 이쁜 피부가 없을 겁니다. 에이, 젊어고서는 금주고 못 산다고 젊어서 고생해갖고 회복이 빨랐어요 제가. 그 고생을 하면서도 저는 그때 처음에 들어갔을 때 후회를 했습니다. 탈북을 후회했죠. 그걸 후회하라고 그런 지옥에 보내는 거예요 북한에서. 다시는 탈북하지 말라고. 탈북을 분명 내가 한 선택에 대해서 후회를 했습니다. 내가 어린 나이에 뭘 몰라서 이런 선택을 했구나. 그런데 그때 내 아이 얼굴이 떠오르면서 아니야 잘했어. 우리 여자들에게는 저는 다시 태어나라도 여자로 태어날 겁니다. 남자 부럽지 않는 게 우리에게는 모성애가 있고요. 우리를 살게 하는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 얼굴을 떠올리니까 아이 괜찮아. 겪을 수 있어. 내가 살아남아야 돼. 내가 살아남아야 이 아이는 엄마 없는 아이가 되지 않을 거야. 내가 반드시 살아남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아이 덕분에 뱀 보면 무서워해야 되잖아요 여자들이. 여러분 뱀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영상 봐도 막 소설치는데 처음에 뱀을 딱 봤는데 소리쳤어요. 제가 도끼로 나무를 찍는데 내가 찍은 나무에 뱀이 다리를 틀고 있은 거야. 그래서 나무가 뚝 떨어졌는데 아지를 쳐야 되잖아요. 통나무를 그대로 끌고 못 내려가서 나무를 한 대를 치고 아지치기를 해서 2동강 3동강을 내서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는 일을 했어요. 제가 한 노동이 손도끼 가지고 나무를 찍어서 지금도 그저 손도끼하고 나무를 보면 손이 근질거리는데 한국에서 그렇게 하면 이제 감옥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무를 도끼로 찍었을 경우에는. 그래갖고 그걸 잘해요. 한 2시간에 5대를 찍어내릴 수 있어요. 이 예민아이가 허이 하면서 완전 할 때마다 이 허이 하야 해줘야 돼. 왜냐면 너무 배고파서 힘이 없기 때문에. 아니 옥수수 30%하고 밀교 70% 들어간 밥을 먹어. 밀교 껍데기 거기다 콩알 4알 5알 그리고 반찬 일체 365일 없어요. 반찬 없고 국물 그냥 소금 국물 조금 먹고 일을 10시간 12시간 해야 되니까 허이 안 하면 배에 힘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탄력으로다가 호흡으로다가 일을 해요. 영양가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호흡으로다가. 그래서 이제 탄성을 일으켜서 이제 들었다가 나무에 들어가는 순간에 힘을 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힘 주면 힘 다 빼줘서 못해. 그러니까 그때는 호흡을 하이 딱 이렇게 딱 치면 딱 나가는 거예요. 겨울에 그냥 딱딱 소리가 나는데 와 기가 막혀요. 산골ጭ가가 쩌렁쩌렁 울리면서 내가 뭔가를 해내고 있다는 그런 거를 막 하는데 어우 멋있게 했는데 그래서 뱀이 막 나타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제가. 저는 뱀은 먹는 건지 몰랐어요. 여러분 뱀 먹는 건지 모르죠? 못 먹어봐서. 그러니까 이제 제 인생을 채 경험 못한 저로서는 뱀 보고 으악! 소리를 치니까 아니 갑자기 홍길동 같은 예민아이들 3명이 어디서 날라와가지고 소리를 들어도 뱀을 발견한 목소리인 거예요. 뱀이다! 이러니까 그래서 이 예민아이들이 오더니 그 뱀의 모가지를 이제 좀 전에 도끼질 했던 그 도끼를 가져다가 모가지를 한 방에 그냥 딱 하더니 뱀 대가리가 딱 잘라나가니까 쑥 손으로 멍둥아를 감아갖고 쑥 가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왜냐면 이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이 감옥 안에서 내 뱀을 치워줬는데 그러고 쉬는 시간에 봤더니 불을 피우고 저기서 돌을 더 피더니 거기 위에다가 뱀 가죽을 쭉 벗겨서 구워 먹는데 어머 세상에 너무 맛있는 눈알이 돌아가겠는 거예요. 노릇노릇하게 구웠는데 전혀 뱀같이 안 생겼어요. 고기예요 고기. 토막을 탁탁 내는. 심지어 또 교도소 선생님 교관들도 고기를 먹지 못하니까 앉아서 오늘 완전 로또 맞은 거예요. 내가 로또 맞은데 남한테 띄운 건지를 그때 알았어요. 뱀 먹는 거구나. 그 다음부터 특히나 뱀이 좀 내 눈앞에 차려지게 해주시라요. 왜냐면 내가 영양가가 있어야 살아서 우리 아이에게 갈 거니까. 그런데 잘 안 나와요. 이거 뱀 잡아먹기도 쉽지 않아요. 뱀이 다 잡아먹어갖고 두루두루 탈북도 했을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북한에는. 북한에는 이게 왜냐면 멧돼지도 다 탈북에 없는 게 한국에는 도토리도 다람쥐 위에서 남겨놓으라고 그러잖아요. 북한은 사람 먹을 것도 없고 산이 민둥산이니까 애들이 숨어 있을 데가 없으니까 다 탈북했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뭐 멧돼지 잡아서 인터뷰 해봐야 알 일이겠지만 어찌됐든 뭐 잡아먹을 뱀도 없더라 북한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뱀을
한 두 번 잡아먹었어요. 너무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뱀이 이제 내 나무에는 없더라도 이렇게 여름에 더울 때 이렇게 물가 위에 바위 위에 올라와서 뭐 하고 있는지 나한테 잡혀 먹으려고 그렇게 해서 잡아서 몇 번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지금은 지렁이도 무서워요. 제가 지금은 한국에서 아파트 딱 나가는데 지렁이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거 뭐지? 나 옛날에 안 이랬는데? 나 뱀도 잡던 여잔데? 상황이 그 사람을 만들더라고요. 그때는 억세야 됐어요. 그땐 쥐 보면 쥐도 깨끗하잖아요. 끔찍하잖아요. 에이, 꼬랑대도 버리면 안 돼요. 물티 다 해가지고 그것도 다 고기이기 때문에. 고기예요, 고기.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 삶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살아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낳은 그 아이 때문에. 사실 우리는 아이는 어떤 사람들이 아이들을 혹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저 무슨 자식이 무슨 재산이냐. 사실 재산 탕진하는 게 자식 아닙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자식이 재산이다. 근데 우리 실제 저도 지금 딸이 그 딸이 지금 고등학교 다니는데 탕진을 엄청 해요. 과학고등학교 들어갔는데 돈 많이 쓰는 고등학교 들어가갖고 돈을 겁나게 많이 써요. 그러면서도 하나도 미안하지 않고 항상 당당해요. 자기 돈은 1원도 안 주고 항상 자기가 더 힘들대요. 돈은 내가 쓰는데 막 짜증내면서 자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나한테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예민아이가. 근데 어찌됐든 그런 아이가 나를 살게 한다. 인간은 원동력이 없으면 못 삽니다. 우리는. 그 아이가 나를 살게 해서 그 감옥의 어려운 길에서도 예민아이가 살아서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까지 오는 데에 왔다가 그 다음 해에 그날로 또 북송돼서 2번 북송. 교도소에서 마친 날로 다음 날에 탈북했는데 그날 아침에 또 잡혀서 또 북송돼서 예, 왜냐면 사실 저는 제가 감옥에서 살았던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이 마음 아프겠다 그러는데요. 저는 말해야 삽니다. 저는 사람의 상처는 보여줘야 된다. 여러분 우리 아프면 병원 가야죠. 상처 나면 선생님에게 보여주는데 우리 선생님 앞에서는 벗으라면 다 벗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유방암이거나 뭐 자궁암 이러면 그거 부끄러워서 못 벗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 병을 고치나요? 근데 우리는 선생님 앞에서는 다 내놓는 것처럼 제 속 안에도 그 고통스러운 삶들이 고스란히 남아있고요. 잊어버리세요. 여러분 우리 남편한테 화났던 거 남편이 나한테 미안하게 했던 거 잊어버려집니까? 그게 예를 든다. 그런 것도 잊어버려. 우리 시어머니 나한테 그렇게 했던 그 역사적인 사건 우리 잊어버릴 수 있나요? 잊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내가 겪은 모든 거는 내가 치매가 오지 않는 한 우리 마음속에 항상 있더라.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의사 선생님이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사가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무슨 이렇게 불편하거나 힘들지 않아요. 그래야 저는 속이 시원해지고 편안해집니다. 난 그것들의 모든 상황들이 부끄러운 상황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감옥에 갔다고 해서 여자로서 부끄럽다 이런 생각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속에서 살아남았다에 저는 더 큰 의미를 들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난 선택받았고 그리고 또 거기서 살아온 삶들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일상도 어제도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을 거고 오늘도 고통스러운 일이 기다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사람들도 있으니 우리가 겪는 그 고통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근데 우리만 생각만 바뀌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경험하지도 않고 경험한 에미나이 이야기 들으면서 생각을 바꾸면 이거 일거양득 아닙니까? 네, 그래서 사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픈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그 많은 시간을 거쳐서 탈북을 마지막에 3번째 성공해서 2013년도에 와서 제가 우리 아이를 데리러 가서 아이 데리러 갔어요. 그 아이 때문에 살아왔잖아요. 그 아이 데리러 갔더니 애 아빠가 하늘나라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없을 때는 아빠가 엄마 역할을 해줬어요. 근데 너무 불쌍한 우리 딸이. 그리고 내가 또 살아오니까 아빠가 뇌수막염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는 엄마밖에 없는 애가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나 이 아이가 이 대한민국에서 사는 게 부럽지 않게 내 엄마 하나지만 아빠 엄마의 몫을 내가 다 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얘 상처받지 않게 얘 행복하게 해줄 거다 이렇게 해갖고 애 데리고 와서 이제 진짜 자지 않고 이랬어요. 여러분 3년 만에 경기도권에 아파트 샀으면 이건 뭐 미쳤죠. 예. 땡돈 1원도 없고 어머니가 10원도 저한테 준 것이 없는데
대한민국에 와서 임대 아파트에서 3년 동안 살면서 새 브랜드 아파트를 더 예민아이가 농협에다가 막 빚을 가득 지고 산 거예요. 근데 농협도 제가 빚을 많이 졌다 그러더라고요. 농협 동무들이 바보가 아니요. 예민아이가 돈 버는 능력이 있다는 걸 간파하고 준 것이라.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동무들 맞습니까? 네, 그래갖고 이 농협 동무들의 눈치가 빨라. 벌써 다 물었어요 제가. 3년 전에 했던 거 지금 다 물었죠 당연히.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살면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면서 살아보니까 이제 아이에게 이제 아빠 없는 아이로 초등학교를 들어갔어요 얘가. 근데 얘는 안녕하셔도 몰라. 중국에서 태어나갖고 니하오 나도 하오 이런 말밖에 할 줄 모르는 애를 갑자기 초등학교에 놓으니까 애가 아니 말 잘해도 왕따 받는다는데 이게 엄마 마음으로 쟤는 중국에서 왔대. 근데 엄마가 탈북자래. 아빠도 없어. 생각해보니까 내가 데려오기는 왔는데 이 아이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하게 살 것 같은 거예요. 제 생각 한국에서 안 되겠다. 그래서 아는 오빠 보고 결혼 사진 찍자. 딱 찍어갖고 쫙 걸어놓고 우리 애가 아빠 없다는 말 들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 학교 갔다 우리 아빠가 무슨 태국 출장 갔다더라 이렇게 거짓말 시키고 애한테 왜 혹시 안 보이면 뭐라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를 만들고 짧은 머리로 그렇게 해서 세상을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시간이 흘렀는데 우리 딸이 제가 잠자는 걸 사진 찍었더라고요. 잠자는 거. 사진 찍은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무슨 어떻게 자더냐면요.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하고 자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는 순간 눈물이 나오는데 잘 때 내 모습을 우리 모르는데 사람은 이 사람이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는 잠자는 얼굴 보면 안 돼요. 우리 평상시 밖에 나올 때 홀딱 벗고 못 나오잖아요. 옷 입고 나 남의 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 앞에서는 다 행복한 척해요. 하지만 행복한 척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잠잘 땐 행복할 척할 일이 없죠. 누구도 나를 안 보니까 새까맣게 불 끄고 자는데. 그러니까 그때 내 마음속에 힘든 게 밖으로 나오는데 제가 그렇게 하고 잤는데 제가 제 얼굴을 봐도 이건 무슨 사람도 아니야. 왜 이렇게 삶에 찌들고 혼자 그 애를 쓰며 하루에 1200km씩 운전해 다니면서 돈 그냥 강의 불러주면 북한 빼고 어디든 나갑니다. 아코디언 메고 가서 여기서 반갑습니다 부르고 저기서 반갑습니다 부르면서 근데 막 제 그 얼굴에 그 얼굴에 이때까지 살아온 삶이 보이는 거예요. 막 제가 보고 제 얼굴 보고 울었어요. 우리 딸이 그걸 보여주면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 얼굴 좀 봐봐라. 마귀 같아. 애가 그런 거 마귀 같다고. 엄마 행복했으면 좋겠어. 엄마가 지금 내 곁에 있는 거 그거 하나로는 행복한 게 아니다고. 엄마도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엄마 좀 제발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좀 정상적으로 살라고. 돈 하면서 살지 말고. 난 빨리 돈 벌어야 우리 딸이 자기 방이 있고 싶잖아. 임대아파트가 작으니까. 엄마 우리 친구 완전 부자야. 왜 그랬더니 자기 방이 있고 컴퓨터 있대요. 아이고 방 하나 빨리. 그래서 나는 네가 좋아하는 거를 해주려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데 얘가 내보고 얼굴이 마귀 같대. 그래서 그때 내가 진짜로 행복한 것은 가족이 압니다. 행복한 척하고 우리 엄마가 아빠한테 맨날 맞으면서 아빠한테 무시당하면서 예를 들면 결혼 생활을 하면 그 아이가 더 혼자 사는 엄마가 건강하게 봐주는 것보다 더 안 좋대요. 그 아이에게는. 근데 어른들은 잘 속이는 줄 알죠. 자기가 잘하는 줄 알죠. 근데 아이들은 압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엄마 그러지 말라고. 엄마 행복하라고. 그래서 그때 제가 결심을 합니다. 엄마가 행복한 게 내가 진짜 행복한 일이야. 엄마부터 행복해. 나중에 나 때문에 그랬다고 하지 마. 그러면 난 더 살아가기가 힘들어. 엄마한테 혹이 된 것 같아서. 그래서 결심을 했죠. 결심하니까 뭐 어려울 게 없더라고요. 스카이대로 나오고 키도 한 183밖에 안 되는 JSA 딱 나오고 총각이고 나이도 똑같은 아새끼가 막 살아달라고 제발. 모르는 분들은 저 예민아이가 무슨 탈북하던 정신으로 남자를 막 혁명적으로 꼬신 줄 아는데 결론적으로는 저의 이제 마음의 문이 열리니까 다 들어오네요. 그래갖고 막 살아달라고 하는 아새끼가 있더라고요. 뭐 어렵지 않죠. 살다 가지고 뭐 아줌마가 내가 왜 스카이대를 나온 총각 아새끼를 내가 마다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모국어도 예쁘고 그런 아새끼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2의 선택을 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저의 선택이 제가 이제 탈북이라는 선택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다시 재혼을 결심할 때 원래 안 하려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사랑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랑을 잘못 배웠습니다. 배운 적이 없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첫 결혼을 인신매매로 강제 결혼을 당하다 보니 결혼이라는 건 예식에 불과한 것이고, 제가 와서 본 대한민국에서는 애인 없으면 장애인 이런 말을 하거나, 불륜이 난무하고 결혼을 하면 반 이상이 이혼을 하는, 이런 먹고 살고 풍부한데 사람들이 그 풍요로움 속에서 감사함이 없이 살고 있더라고요. 제가 배운 대한민국, 제가 와서 나는 행복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삶을 쫙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이, 진정한 사랑은 없구나. 그냥 그런 것뿐, 사랑하는 척, 가족인 척, 화목한 척, 다들 이렇게 살고 있고 돈이 최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죠. 근데 그것도 역시 다른 거였다. 결혼을 하고 보니까 돈보다 소중한 게 사랑이란 걸 알았어요. 그때 제대로 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살면서 지금은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지부터 봐라. 배우자를 볼 때 내가 정말 얼마나 사랑하냐면, 사랑하면 가난할 수 없다 이겁니다. 왜? 내가 정말 이 여자를 사랑하면요, 이 여자가 고통스러운 거 못 봅니다. 잠을 안 자고라도 일어나서 배달을 하거나 뭘 합니다. 이 사람이 이 여자가 고통스러운 걸 보고 그냥 앉았다.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습니다. 이미 그들은 사랑하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이 먼저다. 사랑하면 탈북도 한다. 제가 드라마 좋아해갖고 탈북했잖아요. 사랑하면 뭐든지 됩니다. 힘들어도 같이 이겨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딱 둘째를 낳습니다. 그래서 지금 3살이 됐어요. 3살. 3살이 됐는데, 세상에 세계적으로 저런 애가 없어요. 얼마나 똑똑한지. 이빨이 엄마를 닮아서 3살인데 강성대국입니다. 3살인데 이제 어떤 데 대화하다 보면 9살짜리 애하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지 애만 이쁘다니 병이 온 거예요 지금. 이제 제가 살만하니까. 그래서 그 아이와 함께 지금은 셋째로 또 꿈꾸고 있는데, 이 남조선 애민 아이들이 애들을 안 낳더라고요. 이게 인류가, 그러니까 한국을 떠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북한도 마찬가지로 애를 안 낳고 중국도 애를 안 낳고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런데요, 인류가 아이를 안 낳는 것은 인류가 그냥 스스로 자멸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냥 우리끼리 죽자 뜻이죠. 뭐 요즘은 멋있는 것처럼 뭐 결혼도 무슨 주의? 뭐 열로죠?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열로? 뭐 돈 벌어갖고 자기네 해외여행 갔다 오고. 제가 참 그런 분들 결혼은 했는데 애를 안 낳는, 그거를 아주 합당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래, 우리는 우리 인생 이번 대에 살고 죽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 미래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 그런데 보면 문제는 미래에 대한 책임감 둘째고, 저는 아이를 인신매매로 낳은 아이, 그 아이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지금 이 자리까지 설 수 있게 됐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고 그들에게 무슨 희망과 살아야 될 이유가 뭘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제가 아가씨로도 살아봤잖아요. 그리고 아줌마로도 살아보지만, 도대체 가치가 어디에 있을까? 저렇게 살면 재밌을까? 저렇게 살면 부부가 평생 사랑할 수도 있을까? 그 사랑이 움직여 가지 않을까? 스스로 그렇게 자꾸 질문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런 삶을 살면서 오늘 지금 오늘 오전에도 제가 아까도 아침에 막 연주해줬잖아요. 반갑습니다. 그거 제가 46억을 들여서 개발한 악기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46억은 없었고, 하려고 하면 다 이렇게 탈북도 무슨 제가 알고 했습니까? 태국까지 가야 되는 거 모르고 했는데 어떻게 되더라고요. 내가 일단 가려고 하는 생각과 행위가 있으면 꼭 하늘이 감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움는 손이 있어서 제가 이제 세계 특허 발명까지 작년도 다 냈고 국제 특허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박수 치셔도 돼요. 이거는 제가 봐도 박수 받아야 돼요. 이런 삶을 살아서 오면서 한국에 와서 지금 벌써 제가 사업자를 2개, 3개 막 이렇게 늘려가고 있고, 주식회사 해세디언 사업도 지금 내고 있고, 아마 다음 달부터 판매도 되고 이럴 텐데, 국제 독점이죠. 내가 처음 만들고 대한민국의 최초로, 그리고 K 악기지요. 대한민국 국민인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한국 악기인 겁니다. 쟤는 이제는. 근데 저런 악기들을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세금도 막 몇천만 원씩, 작년도에는 한 6천만 원 낸 것 같아요. 이 사업을 안 하고 다른 걸로도 에미나이 완전히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세금도 많이 내는, 탈북됐는데
근데 못할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요즘에는 또 이제 주식회사까지 만들어서 사업을 좀 크게 벌리면서 이거 사실 무섭습니다. 해도 되나? 해도 되나? 지금 왜냐면 전 안 해도 되거든요. 전 지금 저 사업 안 해도 세금 6천만 원 낸단 말이죠. 세금만. 그러니까 전 다른 걸로 지금 이렇게 강의해도 이 에미나의 강의료 비쌉니다. 이제는 그런 몸값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도 제가 이렇게 사는데 굳이 저거를 다른 걸 안 해도 돼요. 다른 사람들은 야, 뭐 지금이 좋은데 왜 자꾸 그렇게 사업을 늘리다 그러다 망하면 어떡해? 망하는 거 무서워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탈북하던 정신으로 삽니다. 맨날. 그래서 저는 탈북자인 게 감사하고 제 고향이 북한이라서 감사합니다. 수도꼭지 모가지만 돌려도 더운 물 찬물이 콸콸 나오는 이 대한민국. 한국에선 더운 물 나오는 거 많이 안 놀라시죠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도 야 어떻게 물을 길지 않고 물을 끓이지 않고 샤워기로 더운 물을 3초 안에 나오는 더운 물로 샤워할 수 있을까? 막 할렐루야가 나오는 너무 좋아서 샤워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 버리면서 돈 내고 버릴 때마다 얼마나 먹을 게 많았으면 음식물 썩은 것이 아닌 이것을 돈을 내고 버리는 이런 땅에서 내가 숨을 쉴까? 막 이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데 제가 이때마다 아유 내 고향이 북한이라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그 저주의 땅에서 태어났다 생각했는데 내가 북한이라는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한국에서 숨쉬는 순간순간이 감사하니까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고 같은 어려움을 겪거나 저는 회복이 빠른 거죠. 빨리 일어납니다. 저도 힘들 땐 당연히 힘들어요. 그렇지만 빨리 일어나죠. 그때를 생각하면. 그러나 제가 태어났던 북한이 그렇다고 지상낙원이어서 좋다가 아닙니다. 지옥의 땅에서 나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해서 대한민국에 왔기 때문에 북한이 감사한 거죠. 북한 땅에서 그냥 살았으면 지금 감사했겠어요? 저 지금 이미 사형당했을 거예요. 저 드라마 너무 좋아해서 언젠가 잡히죠. 전 이미 북한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저보고 제가 막 북한을 낱낱하게 꼬박힙니다. 내가 태어난 북한 땅의 사람들이 굶어 죽었던 거 알아야 됩니다. 북한은 감옥입니다. 감옥의 문은 밖에서 열어야 됩니다. 한국에서도 북한의 인권을 알아야 됩니다. 김정은 독재 체제는 나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야 그러다가 정문이 너 와서 총 쏴 죽이면 니 오질라 그러니 난 이미 죽었습니다. 난 이미 북한에서 죽은 목숨이었고 난 이미 죽었다고. 근데 지금 다시 새 삶을 사는 거기 때문에 감사하고 내가 본 것을 말하고 더 어려운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빨리 통일이 돼야죠. 빨리 통일이 돼서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삶을 살고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대한민국에 와서 열심히 일해서 저는요 세금 내라고 이렇게 공지 떨어지잖아요. 사업자들은 뭘 이렇게 많이 내래? 이렇게 하거든요. 이 정도 나오면. 저는 안 그렇습니다. 와 작년도에 재작년에 4천 냈는데 작년도에는 6천 냈구나. 올해는 1억 내야지.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이 대한민국 그냥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안 먹고 안 쓰고 자식들에게 남겨주려고 밤낮으로 일하고 열심히 벌어와서 대한민국에 자본이 생겼고 전 세계 10대 강국이 되었고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이 대한민국이 있지 윤석열과 탈북해서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죠. 이것은.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감사한 마음은 내가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더 많은 세금을 내서 탈북민들 중에 제일 세금 많이 나는 이민아이가 돼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 왜 북한에서 와? 이렇게 안 물어보고 오기 잘했습니다 라고 반갑게 맞아주는 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덕이 되는 인간이 돼야 되겠다. 최소한 노숙자가 돼서 그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을 갉아먹는 삶이 아니라 내가 제일 많은 세금을 내서 아우 저 이민아이 탈북해서 한국이 이득 받네. 우리가 대한민국을 잘 지켜서 저런 에미나이가 굴러 들어왔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낸 세금이 아깝지 않는 그런 대접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오라면 북한 빼고 어디든 열심히 달리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해세디언이라는 이제 유튜브에 쳐보면 해세디언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악기를 왜 만들었는지 이런 게 막 나와요. 악보가 색깔만 보고도 연주할 수 있어요. 악보 보지 않고 색만 보고 연주할 수 있는 귀한 악기니까 한번 궁금하시면 들어와서 보고요. 앞으로 해세디언이 대한민국에서 대중화되고 세계에서 대중화돼서 전 세계를 삼성 핸드폰이 세계에 나가듯이 미국과 러시아, 중국을 비롯해서 뭐 어디 과테말라까지 이 악기가 세계화가 됐을 때 전 세계 외화를 다 끌어모아서 에미나이가 남조선에 막 투어할 그날까지 많은 응원 부탁드리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응원 부탁하면서 제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